안녕하세요. 챕터 3 화장품의 분류 두 번째 섹션인 화장품의 제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어요. 지난 시간까지는요, 화장품을 제조할 때 쓰이는 원료의 종류 및 용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화장품을 만들 때 꼭 필요한 원료가 뭐가 있었는지 기억하시죠? 그럼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 기저 원료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첨가제, 그리고 착향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활성 성분, 기능성 원료가 필요했었어요. 쉽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화장품을 만들 때 쓸 수 있는 물과 기름, 그리고 그것을 섞어주는 계면활성제, 그리고 좀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고분자 화합물, 그리고 피부역과 채색에 도움을 주는 색조류, 그리고 제품의 변폐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보존제, 그리고 좋은 향기를 주는 착향제, 피부와 모발에 효능과 효과를 주는 기능성 원료가 있었어요. 이 원료들을 말씀드릴 때 사용 범위가 있는 원료도 있었고, 용량에 제한이 있는 원료들도 있었고, 그리고 한도가 있는 원료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원료들의 특성들이나 용도들에 대해서도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원료들에 대해서 다 알아야 하는 이유가 이 화장품의 품질 요소인 안전성과 안정성, 그리고 유효성과 사용성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번 시간부터는요, 두 번째 섹션 화장품 제조에 따른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화장품이 갖춰야 할 품질 요소는요, 얼마나 안전한가에 대한 안전성과, 그리고 화장품 성분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냐 하는 안정성과, 그리고 얼마나 효과가 있냐 하는 유효성, 그리고 잘 발리나, 그리고 잘 흡수가 되나 하는 사용성으로 구분이 되고 있어요. 안전성의 용어 정의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피부 및 신체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우세요. 그러면 왜 안전성이 필요할까요? 화장품은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저희 사실 밥 먹듯이 피부에도 항상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안전성이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피부의 자극이나 감작성, 알레르기를 감작성이라고 하거든요. 감작성이나 그다음에 이상 반응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화장품 안전 기준에 관한 규정이 정해져 있어요. 일단 화장품 안전 가이드라인의 일반적인 사항을 한번 보면요, 피부에 주로 사용하는 화장품이기 때문에 자극이나 감작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겠죠. 빛에 대한 자극도 있을 것이고 알레르기도 있을 것이고, 피부나 얼굴에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눈에 들어가는 가능성이나 이런 것도 없어야 되고요. 그런 가능성을 다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립스틱이나 이런 거는 또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 스프레이 이런 것도 흡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흡입을 하거나 먹었을 때도 독성에 대한 안전성을 유지해야 해요. 그 다음 보시면요, 영유아용 제품류, 그리고 어린이용 제품류에는요, 여기 나이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제품임을 특정해서 표시 광고하려고 할 때는 그 화장품에 들어가 있는 보존제 함량을 필수로 또 기재를 해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제 향료 중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들 있죠. 알레르기 유발 물질들의 함량이 초과되었을 때는 또 반드시 표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사용기간 또는 유통기한 동안은 안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독성학적 특징과 유사하게 조성된 제품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신물질의 함유 여부 등을 참고해서 검토해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비위생적인 조건에서 제조가 되었거나 시설 기준과 관련하여 부적합한 시설에서 제조가 되었는지도 검토를 해야 돼요. 이건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독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험용 쥐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실험하는 단해 투여 독성 시험이 있고요. 무언가 실험하려고 하는 물질을 피부에다가 접촉해보고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봤을 때 자극이나 알레르기성이 있는지 없는지 밝혀내는 1차 피부 자극 시험이 있고요. 그리고 눈 점막이나 기타 점막에 자극이 있는지 시험해보는 안점막 자극 또는 기타 점막 자극 시험이 있고요. 그리고 자외선이나 피부 알레르기를 시험하는 강독성 및 피부 감작성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체 사용 시험 등이 있어요. 그럼 인체 사용 시험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인체 첩보 시험과 인체 누적 첩보 시험이 있는데요. 인체 첩보 시험은 피부과 전문의 또는 연구소 및 병원, 기타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해당 시험 경력을 가진 자의 지도하에 수행되어야 한다고 하고요. 인체 누적 첩보 시험은요, 독성시험법, 피부자극시험법, 킹맨의 감작성 시험법 등이 대표적으로 있대요. 이런 규정들을 통해서 안전성이 확실해지면은 이제 화장품 원료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안정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안정성은 사용 또는 보관 중에 화장품이 산화나 변색, 변치, 변질되거나 제형의 분리, 그리고 미생물 등의 오염이 되는 경우가 없어야 된다. 이는 화장품의 저장 방법 및 사용 기한을 설정하기 위하여 경시 변화, 제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떠하게 변화가 되는지에 따른 품질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시험이래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시험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화장품 제형들이 있어요. 뭐 액제도 있고 로션제도 있고 크림도 있고 립스틱도 있고 파우더 등도 있잖아요. 그 성분의 특성에 따라서 이 경시 변화가 쉬운 성분의 함유 여부를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보관 용기 및 보관 조건 등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돼요. 그리고 다양한 변수에 대한 예측과 이미 평가된 자료 및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시험 조건에서 평가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안정성 시험 항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화장품의 저장 조건에서 이제 사용 기간을 설정하기 위하여 하는 장기 보존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간에 가속 조건, 물리학, 미생물학적 안전성 및 용기에 대한 적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가속 시험이 있고요. 온도 편차 및 극한 조건, 이런 조건들 있죠. 기계 물리적 조건, 빛에 노출되는 조건, 화장품이 분해하는 과정에서 분해 산물을 확인하는 조건, 이런 조건들을 시험하는 가혹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 사용 과정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 등을 고려하거나 화장품 기한을 설정하기 위한 개봉 후 안정성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들은요, 시험 이 종류에 따라서 조건 및 측정 주기가 지정되어 있어요. 밑에 일반적인 안정성 평가 시험법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효성이 있는데요. 화장품은요, 유효성보다는 안전성이 우선인 제품이에요. 제가 화장품 분류할 때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화장품과 기능성 화장품으로 나뉘고 있는데요. 일반 화장품은 식약처의 화장품 제조업 등록만으로도 생산을 할 수 있지만 기능성 화장품은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생산할 수 있어요. 유효성의 종류를 생리학적, 그리고 물리학적, 심리학적으로 나눠놨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제가 유효성은 저번 시간에 활성 원료에서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원료들을 설명하면서 설명이 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나눠놓은 종류만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고 궁금하시면 그 수업으로 가셔서 한번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효성의 생리학적 종류가 있는데요. 거친 피부를 개선하고 보습도 주고 그다음 주름도 개선하고 미백, 탈모 완화 등을 나타내는 게 생리학적 종류예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 메이크업에 의한 기미, 주근깨 커버 효과, 채취 방지, 그리고 갈라진 모발의 개선 효과 등을 나타내는 것은 물리화학적 유효성의 종류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향기요법, 그리고 메이크업의 색채 심리 효과 등을 나타내는 거는 심리학적 유효성의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 네 번째는 사용성이에요. 기호성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화장품은 생활용품이지만 기호품이기도 하다. 기호성에서 품질평가의 주요 항목은 색, 냄새, 감촉이라는 관능적인 인자가 주체이다. 화장품의 사용성 평가는 종래부터 관능 시험에 의해 평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관능 평가라는 건요. 여러 가지 품질을 인간의 오감에 의하여 평가하는 제품 검사예요. 화장품의 관능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외관, 색상 검사, 향취 검사, 사용감 검사를 수행하는 능력을 말해요. 관능 평가에는요. 좋고 싫음을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기호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품 및 한도품 등과 같이 비교하여 합격품, 불량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거나 선별하는 사람의 식별력 등을 조사하는 분석형의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쉽게 봤을 때 사용감은 퍼짐성, 부착성, 피복성, 지속성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고요. 냄새는 형상, 성질, 강도, 보유성으로 평가를 내릴 수 있고요. 색은 색소, 채도, 명도를 통해서 평가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화장품은 피부 및 모발, 그렇게 인체에다가 적용을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품질 요소에 대한 규정이나 시험 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화장품의 4대 요소인 안전성, 안정성, 유효성, 사용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요, 화장품 제형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